수원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정우영 후보자의 문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녀 특혜 의혹 문제도 문제지만 이 후보자의 문제는 사실 자녀 논란만이 아니죠. 뇌피셜 수준의 이야기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꽤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우영 후보자처럼 충분한 재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 도대체 굳이 뭐가 아쉬워서 일개 장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뛰어들었는가? 이에 대한 어떤 의문의 바탕에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 거죠. 자, 2019년 당시 정우영 후보자가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으로서 발언한 내용, 그리고 대한의료정보학회가 그간 학회로서 학회 차원에서 강조를 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우영 후보자가 이번 윤석열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로 기용된 데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의료 민영화 공약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 관련된 근거가 되는 언론 보도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일리메디의 기사입니다. 보시면요, 환자 안전직결 의료정보 표준화 매우 중요. 정우영 회장, 원활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병원, 정부 적극 지원 절실. 2019년 7월 12일자의 기사입니다. 병원 간 원활한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수집된 의료정보를 통해 각종 의료 서비스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준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의료정보 표준화의 중요성을 이렇듯 거듭 강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우영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이런 얘기를 하죠. 원활한 진료정보 공유를 위해선 표준화된 의료정보 시스템이 보편화가 되어야 되고 시급하다.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초기 도입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제의료계가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그 학회 차기 회장인 박현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앞서 보신 것처럼 정우영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상 학회 차원에서의 주장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의료 민영화의 우려가 제기되는데 장기적으로 환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식의 키워드가 지금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의료 민영화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친 양질의 의료 정보는 다양한, 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친 양질의 의료 정보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입장이다. 사익성 추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국내 병원이 의료 정보를 양껏 활용한다면 차별화된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이에 대해서 개인 의료 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등 정부 주도 사업이 시작되고 의료 정보 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이것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 제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죠. 시민단체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 질병 정보와 이 건강 정보, 생체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라는 공동 서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의료건강 정보를 기업이 사적으로 편취를 하는 것, 즉 말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진료 정보가 병원 간의 공유를 통해서 응급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포장지를 열어보게 되면 바로 산업군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것, 기업이 사적으로 편취하는 것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대한의료정보학회 측에서의 입장은 이 의료정보가 의료기관이 아닌 다양한 산업군, 그러니까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다니는 병원마다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라는 것인데, 결국 주 목적은 병원 현장이 아니라 이를 영리화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에 더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 기록 빅데이터화를 위해서 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같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의 이 목숨줄을 가지고서 사익성 추구 모델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의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서 고발 뉴스는요, 정우영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도 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 의심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한 제시는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농지법 위반이 있는 땅이 지금 충분한 개발 여지가 있는 노른자 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통해서 추후 자신의 농지에 대한 그 노른자 땅에 영리병원 건설에도 목적을 두고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함께 꺼낸 것으로 보여지죠. 어디까지나 뇌피셜에 근거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의료 민영화를 바라는 의료 기득권층에서의 대표 주자로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윤석열 당선자를 통해서 꽂아 넣어진 데에는 충분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보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한의료정보학회의 회장으로서 발언
발언했던 내용, 그리고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이 주장에 대한 포인트에서 이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론에서는 정우영 후보자가 30년 넘게 암 수술을 한 위암에 관련돼서 권위자다, 이런 보도를 이어갔지만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연금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철학과 소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인물인데다가 보건복지부의 주요한 업무 기능인 감염병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자의 40년지기 친구 이외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검증도 없었던 인물인데,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내각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아주 이쁘게만 포장된 그 말 한마디에 숨어서 이번 내각 구성원에 포함이 된 거고, 그렇게 숨어 들어온 이 내각 구성원에 이 정우영 후보자가 왜 들어가 있었는가, 그 의도를 알만한 이야기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그리고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개미본부 가입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